자매는 같은 날 시집을 갔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다. 여동생은 자진해서 자전거를 타는 가난한 청년을 선택했고 언니는 대형 벤츠를 타는 잘생긴 군인과 결혼했다. 하지만 여동생은 질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간의 안도감마저 느꼈다. 그녀는 분명히 전생을 기억하고 있었다. 전생에 그녀는 무기를 탐내 군인과 결혼했는데 다음날 군인 이구조 작업 중 사고로 죽었고 그 후 그녀는 과부가 되어 비참한 나날을 보냈다. 반면 가난한 청년과 결혼한 언니는 하루아침에 권세를 얻어 마을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자 부인이 되었다. 큰 차이에 여동생이 질투심이 폭발했고 언니가 혼자 떠난 틈을 타 그녀는 언니와 함께 죽음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눈을 떴을 때 두 사람은 결혼 상대를 고르던 그날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있었다. 여자는 아직 자신이 완생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어머니는 예전처럼 가난한 청년 이혼서를 양녀인 자신에게 주었다. 그런데 교활한 여동생 이혼서를 낚아채며 가난한 청년과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이비정상적인 행동의 여자는 여동생도 완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친달을 편애했고 딸이 군인과 결혼하기를 원했다.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여자는 가난한 청년이 곧 큰 부자가 될 거라며 군인은 아내를 깎아먹는 단명한 귀신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단명 군인 이혼서를 양녀에게 주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전생의 여자는 겉보기에는 아려했지만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이 바람기로 의지 알고 섭씨 참고 살아야 했다는 것을 이번 생의 여동생 입 뺏으려 한다면 자신은 그냥 놔둘 생각이었다. 곧 예물을 보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군인은 임무 중 라동료에게 물건을 전하게 했고 이를 본 여동생은 기회를 잡아 자신 이 남편은 조건은 일반적이지만 적어도 얼굴도 안 보이는 군인보다 믿을 만하다고 떠벌렸다. 하지만 이어서 여자는 자신 의약혼자는 임무 중이라 오지 못했고 그는 조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며 자신 의약혼자를 자랑스러워했다. 여자의 남편을 옹호하는 말은 군인 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녀는 아들을 불러 며느리 사진을 보여주며 군인은 상대가 이웃 집 여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동생의 결혼 상대 바꾸기가 우연히도 그가 마음에 둔 이웃 집 여동생과 결혼하게 만든 것이다. 그는 곧장 달려갔다. 하지만 그때 여동생 은여전히 언니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생의 군인 이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남자는 1년 내내 밖에 있어 과부와 다름없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참지 못하고 남자는 영웅이며 그의 사업을 지지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반박했다. 심지어 여동생이 자신이 군인과 결혼한 것을 질투한다고 막 받아쳤다. 어머니는 친딸이 괴롭힘을 받는 것을 보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며 나섰다. 열쇠에 몰린 여자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때 문 앞에 차 한 대가 도착했다. 모두의 놀란 시선 속에 군인이 멋지게 차에서 내렸다. 여동생은 멍해졌다. 전생의 군인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군인은 이웃집 여동생을 보러 온 것이며 2천 위안의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을. 어머니는 태도를 180도 바꾸며 군인을 집 안으로 모셨다. 그러나 밤이 되자 여자는 양모의 개방에 갇히고 군인 이준 예복을 빼앗겨 여동생이 입게 되었다. 여자는 이무정한 모녀를 완전히 꿰뚫어 보았다. 예복이 없으면 내일 어떻게 시집을 가지. 이튿날 두 사위는 일찍부터 각자의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군인은 자신 이준 예복이 여동생에게 입혀진 것을 보고 즉시 상황을 이해했다. 여자가 나오기도 전에 여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이 광경에 모두가 넋을 잃었다. 여자는 어젯밤 창호지로 웨딩드레스를 만들어 기품에서 여동생을 압도했다. 이제 군인은 장모 집안이 아내를 괴롭혔다는 것을 알고 여자를 안고 행복한 삶을 향해 달려갔다. 운명 이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교활한 여동생과 가난한 청년은 보물섬 윤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여자는 고급 벤츠에 앉아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집에 돌아온 후 차례를 할 때 여자가 전 날남편을 옹호한 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매우 만족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옷팔찌를 여자에게 주었다. 반면 여동생 잊혀지는 딸났다. 시댁은 그녀가 가져온 예물이 적다며 차례를 할 때 일부러 괴롭혔고 가난한 청년은 그 피동침을 원했다. 문에 들어 선후 지금까지 여자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그녀는 벽시계를 바라보며 오늘 밤 언니는 절대 동침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과연 전생과 같이 신혼첫 날밤 남자는 상급 임무를 받았다. 여자는 이번 임무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생의 여동생 이 신혼첫 날밤에 그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제 방을 막을 때 익사한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안심하고 가되 임무를 마치면 바로 집에 돌아오라고 했다. 다음 날 남자는 약속대로 안전하게 집에 돌아와 아내가 재봉틀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행복함을 느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여동생이 일찍이 친정에 갔고 어머니 앞에서 수군거리며 언니가 신부로 돌아왔는데 혼자 왔고 빈손이라고 조롱했다. 전생에 그녀와 군인이 돌아왔을 때 길에서 작은 거지가 나타나 남자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아이가 남편 의사생활하고 짐작하고 화가 난 남편을 혼자 두고 친정에 갔다. 이 일은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과연 예상대로 언니는 혼자 돌아왔다. 마음씨 고약한 여동생은 언니를 향해 조롱을 퍼부었다. 신부가 혼자 돌아왔네? 게다가 빈손이잖아. 그때 양모가 기회를 잡아 여자를 교육하려 할 때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나타났다. 이 여자는 명백히 세계 경제의 운명을 쥐고 있는 세계 최고 부자예요. 하지만 그녀는 매일 청소부로 위장의 작은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맥주를 따라주고 있어요. 심지어 그녀의 흑수저 출신 시오 아들조차 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오 아들이 최상위층 파티에 참석하면서야 어머니의 정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낡은 옷을 입은 여자가 쓰레기 봉투에서 상자 3개를 꺼내 3명의 재벌 딸들에게 예물로 주려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여자를 비웃으며 자격 없다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3명의 재벌딸들은 기뻐하며 서로 여자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 광경을 본 옆에 있던 수요 아들은 그만 멍해졌죠. 알고 보니 여자는 쓰레기를 줍는 청소부처럼 보였지만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대사업을 이룬 인물이었어요.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아들 앞에서 불을 숨기며 아들이 가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녀의 정체는 아들이 결혼 상대를 찾은 후에 밝히고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를 물려줄 계획이었죠. 그녀의 아들도 실망시키지 않고 젊은 나이에 수억 대의 그룹 CEO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성과에 만족한 여자는 특별히 아들을 위해 상류층 소개팅 파티를 열었어요. 파티에서 그녀는 아들에게 3명의 재벌 딸들을 소개하며 아내감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남자는 어머니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농담을 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다음 순간 여자가 손짓만 하자 3명의 재벌 딸들이 달려들어 여자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아우성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여자 아들의 라이벌이 나타났어요. 그의 목적은 뻔했죠. 눈앞에 세미인을 노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3명의 재벌 딸들은 그에게 좋은 얼굴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를 두고 두꺼비 같다고까지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라이벌은 그를 건드릴 수 없자 화풀이로 자신의 라이벌에게 화를 냈어요. 呀，徐浩然，她该不会是你妈吧？没错，我确实是浩然的母亲。这儿不是你该来的地方，赶紧带你这个蠢儿子滚回家去吧！啊，张天禄，谁让你侮辱我母亲的？我要让你现在给他道歉！ 徐浩然，你也不看看你自己是个什么东西！ 그는 경비원을 불러 이 모자를 쫓아내려 했어요. 한편 파티 주최 측 사장은 불안한 마음으로 여자의 집사에게 전화를 걸어 세계 최고 부자의 이번 방문 목적을 탐색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부하가 급히 달려와 세계 최고 부자 모자를 쫓아내려 한다고 보고했어요. 이 여자는 남자가 자신에게 진심인지 테스트하기 위해 다리가 마비된 척을 했다. 남자가 자신에게 변함없이 대하는 것을 보고 여자는 곧 그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남자에게 고백하려 할 때 남자가 매일 밤 여동생의 사진에 입맞추며 잠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심지어 그가 부자 아들의 신분을 숨기고 자신의 경호원으로 일하는 것은 여동생을 더 잘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엿듣게 되었다. 이 순간 여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남자에게 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불태워 재로 만들었다. 그리고 의붓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여동생 대신 그 장애인 청년과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알렸다. 단 조건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50%의 주식을 모두 돌려주는 것이었고 출가 당일 자신의 경호원을 여동생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했다. 의붓아버지는 매우 순순히 승낙했고 결혼 날짜는 일주일 후로 정했다. 다음 날 여동생은 여자가 산사과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당근을 가져다주며 아양을 떨었다. 이번에는 여자가 거침없이 그녀를 꾸짖었다. 경호원은 여동생을 강하게 옹호했다. 그래서 여자는 그들의 체면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침없이 반박했다. 처음으로 무시당한 경호원은 놀랐지만 여동생을 쫓아나갔다. 이때 유모가 조심스럽게 여자에게 예전처럼 경호원에게 사과 선물을 준비할지 물었다. 하지만 여자는 평소와 달리 사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호원이 가장 좋아하는 피아노도 끌어내 불태우라고 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녀는 갑자기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경호원이 엄마가 자신을 위해 쓴 곡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녀는 화가 나서 달려가 그를 때리며 이 곡은 엄마가 자신을 위해 쓴 것인데 그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연주하느냐고 비난했다. 말하면서 그녀는 그의 손을 부러뜨리려고 했다. 이때 유모는 이 곡들은 여자가 경호원에게 배우게 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여동생도 무릎을 꿇고 가식적으로 용서를 빌며 자신이 경호원에게 듣게 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고 벌을 받겠다고 했다. 그래서 여자는 그녀에게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으라고 벌을 주었다. 그리고 여자는 경호원을 데리고 자신의 생일 파티에 갔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오자마자 여동생이 쓰러졌다는 소리를 들었다. 경호원도 달려가 돌아갔다. 그래서 여자는 그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파티 장소로 갔다. 하지만 잠시 후 여동생이 일부러 여자의 생일 파티에 와서 축하하며 가식적으로 경호원에게 울며 자신은 이렇게 성대한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경호원은 몰래 부자 신분으로 여동생에게 스포츠카를 선물했다. 여자는 즉시 흥미를 잃고 생일 파티를 부수게 한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런데 여자가 막 돌아오자 여동생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가식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여동생의 풍파를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여자가 그의 말에 어리둥절해할 때 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와 그녀를 때리며 여자를 악독하다고 꾸짖었다. 그제야 여자는 그들이 자신의 명성을 더럽히고 어머니가 남긴 50%의 회사 주식을 삼키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